검사 받았는데 모의고사 변형 아직 못 받은 사람. 제가 검사하면서 뭐좀 해줄 일 있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렸던 내용 정리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내용 정리만 모아놓은 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범위를 한번 빠르게 풀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영어 지문을 보고 파악하면 좀 느려요, 속도가.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보면서 이 내용에는, 이 외부 지문에는 이 내용이 있었지, 여기서 내가 뭘 조심해야 했더라 라고 하는 거를 리마인드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5개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확인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널 시험을 볼 겁니다. 중간 시험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빠르게 보고 20개지만 정말 중요한 것만 좀 한 줄 문장 위주로 보면, 한 줄 요약 위주로 보면서 좀 빠르게 볼 거고요. 다 보고 나서 잠깐의 쉬는 시간 갖고 마지막에 오늘 데일리에서 8번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그 8번 어휘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외부 지문 1번 봅니다. 외부 지문 1번에 한 줄 요약으로 내려갑니다. 자, 기술의 발전. 기억, 이제 너무 가물가물하죠, 옛날 지문이라. 이 기술의 발전은 뭐와 뭐의 분리가 포인트였다? 음식의 맛과 영양소의 분리가 포인트였습니다. 원래 고전적이라면은 딸기의 맛이 나는 것에서는 당연히 딸기 영양가가 있어야지. 왜? 딸기 맛이 나는 건 딸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맛과 영양가가 분리된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가공식품이 영양적으로 충분한 식단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가공식품의 영양 문제. 첫 번째 핵심은 기술의 발전으로 음식의 맛과 영양가가 분리되었다. 이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때문에 가공식품은 영양적으로 보장적이지 못하다라는 문제를 갖는다.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이 지문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역시 2번도 한 줄 문장, 한 줄 요약으로 내려가서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지구온난화가 일부 지역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지문에 대한 내용 일치 문제 나올 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몇몇 부분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나쁜 점뿐만 아니라 이런 지문들을 몇 번 봤을 거예요. 그 몇몇 고위도 지역과 또 러시아 이 두 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예시의 국가들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몇 부분에서는 이익을 줄 수 있다. 이걸 뭘로 표현했느냐? 위너스로 표현을 했어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너스로 표현을 했었다. 근데 그런 러시아가 여러분들은 따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러시아가 그러면 이 위너스가 되는 조건으로 총 몇 가지 혜택이 있었는가? 3가지의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신을 대비하는 만큼 그 3가지 혜택이 뭐였는지도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통해서 파악해 보시고요. 근데 이런 이익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대가를 반드시 수반한다였습니다. 자, 대가가 러시아에서 무슨 사건? 2010년 사건이었는데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산불 사건이었었죠. 그리고 이 산불 사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내용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의 핵심 한 줄 내용으로 합니다. 자, 여기 지문은 사실 내용적으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한 줄력 한번 빠르게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부모로서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 지문에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글의 순서를 좀 봐주시길 바래요.
소설의 진행 사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의 순서를 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순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순서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이 지문은 조금 중요하죠.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린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인다 때문에 문화적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어린이 비율이 높은 집단은 더 빠른 문화적 변화를 경험한다. 이 지문은 재진술 용이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문에 보면은 The full이라는 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른들이 그 집단을 떠나자마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집단은 어떤 집단을 말하는 거야? 어린이 집단이야. 어른들이 어린이 집단을 떠난다는 게 뭔 말이야? 속된 말로 애들이 누가 되면? 애들이 어른이 되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린이들끼리 갖고 있던 그 문화적 특성이 어른이 돼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그 어릴 때의 그 문화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어가지고 제가 설명에 대한 예시로, 여러분들은 디지몬이라는 걸 모르죠? 포켓몬 정도는 알려나? 너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사실 뽀로로나 포켓몬이나 다 어때요? 좀 유치한 것 같아. 근데 생시대의 어른들에게 뽀로로는 유치하지만 포켓몬은 유치하지 않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어릴 때의 문화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포켓몬스터에 대해서는 되게 주류 문화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 자, 이 질문 별표입니다. 이 질문은 거의 어지간해서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자, 정신적 리허설에 사회복지사들, 여기서는 사회복지사라고 나왔지만 그냥 노동자, 워커스라고 하면 딱 맞겠죠?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나은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정신적 리허설이다. 이해되시겠죠? 원하지 않는 상황, 즉 부정적인 상황을 더 나은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신적 리허설이다. 이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이 지문도 덩어리째로 순서 문제로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순서 문제로 나온다면은 약간 너희들이 얼마나 본문을 많이 봤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내는 거라서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지문의 흐름을 떠올려 보면 순서 문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로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자, 요 지문도 별표입니다. 자, 이 지문의 부채화 내용 1, 2부터 보도록 하죠. 자, 시험 불안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성적 저하와 관련이 있다. 자, 이걸로 너희들을 가장 나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적 저하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시험 불안을 갖고 있다. O예요, X예요? O예요, X예요? 좀 O야, X요? X라는 거야. 시험 불안을 겪는 아이들은 성적 저하를 겪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괜찮지만 우리 지문에서 성적 저하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다 시험 불안을 겪는다라고 도출되는 관계의 내용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재진술 문제가 나오면 아마 거의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쪽으로만 가는 일방통행 관계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험 불안이 성적 저하랑 관련이 있으면 왜? 그 이유를 꼭 알아야겠죠. 그 이유 첫 번째가 시험 불안의 주의력을 방해하고 핵심 자기 통제력을 소진시킨다. 이 두 가지 이유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주의력을 방해하고 자기 통제력을 소진시킨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뭔 얘기가 나왔어? 내가 불안해하지만
어디에 관심 있어? 이걸 극복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지금 나처럼 이렇게 시험 불안을 겪고 있는지 얘네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런 거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요 주의력 방해와 자기 통제력 소진으로 이어지고 시험 성적에 영향을 준다는 거. 마지막 한 줄 요약 보고 넘어갑니다. 시험 불안은 감정적 흥분으로 인해 성능 저하를 유발하며 이는 또 포인트죠. 주의력 방해와 자기 통제력 소진. 요 두 가지 이유로 시험 성적의 하락을 초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 지문도 별표입니다. 이 지문도 거의 어지간하면 나온다고 생각해요. 문법 문제로든 내용 예치 문제로든 주제 요지 문제로든 상관없습니다. 다 나올 수 있어요. 뭐 순서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문장 삽입도 가능하고요. 자, 이 지문의 포인트는 다양한 동물들이 숫자 비교 능력, 카운트라는 단어가 포인트겠죠. 카운트,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카운트라는 단어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단어로는 compare, 비교하라는 동사가 또 주요 단어가 될 수 있겠죠. count, compare. 요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다양한 동물들이라고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핵심적으로 누구만? 침팬지의 경우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콜릿 칩 수를 합산하여, 즉 덧셈 개념, 썸이라는 개념이죠. 덧셈 개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를 선택하는 실험에서 높은 정확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 높은 정확도를 추출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곧바로 낸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잠깐 머뭇거린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선택지에서 즉시 곧바로 immediately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꾸 올라오네. 자, 요 지문도 뭐 연달아 계속 중요한 지문 나오고 있지만 이 지문도 역시 별표입니다. 이 지문 순서, 문법, 뭐 내용 다 가능합니다. 자, 이 지문에서의 포인트는 희생인데요. 희생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누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야. 누가 희생해야 하는 거야? 아프리카야, 서양이야, 주원아? 그렇죠. 서양 선진국들의 희생이에요. 선진국의 희생에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의 희생은 뭘 말하는 거야, 시민아? 농업보조금을 그렇죠. 줄이고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농업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문에도 얼마 전에 변형 문제 있었죠. 이 농업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선진국의 농업보조금을 줄이라는 거야. 누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의 농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는 희생을 포함해야 된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제거하고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정책의 재조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이제 많이 낚시를 하는 게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농업보조금을 줘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절대 아프리카 농민들을 보조하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야. 아프리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이걸로 헷갈리게 많이 만듭니다. 절대 아니에요. 다음 봅니다. 자, 이 지문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기억이 나는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의 포인트는 유럽이 아프리카를 제국주의 관점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 식민지 확장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 나오죠? 그럼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필요하다고 했어. 이 이유 총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 휴준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기억나는 게 없으면 안 되는데. 서연아 혹시 이 세 가지 뭐였었을까요? 응? 원자재, 원재료, 그리고 그렇죠. 트레이드, 무역이었습니다. 시장이었어요. 시장. 마지막 하나는 뭐였을까? 뭐라고? 그렇지. 그거 잘했어요. 과밀집된 인구를 분포시킬 영토. 이렇게 세 가지 이유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틀렸던 문제가 이 지문의 요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5번이 원재료에 대한 이야기만 썼어. 그래서 너희들의 원재료 이야기 있어서 5번이라는 오답을 골랐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 그리고 식민지 확장에 대한 제국주의의 성격이 드러나야 요지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지문들도 많이 틀렸죠? 이 지문에서 저랑 다 개별적으로 첨삭해서 기억은 나시겠지만 이메일 스트레스의 증상을 여러분들은 이메일 스트레스 원인으로 생각해. 내가 이메일을 받았어.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이메일 스트레스 정의예요. 이메일 스트레스로 인한 현상이야. 현상이라는 거야. 이 지문에 나와서 내가 이메일을 받았을 때 빨리 답장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긴급함을 느끼는 건 이미 내가 이 이메일 스트레스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답장을 빨리 해야 된다는 긴급함은 이메일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절대 이메일 스트레스 개념 그 자체가 아니다. 이메일 스트레스 개념 그 자체는 뭘 말한다였다? 하루에 50통 이상의 이메일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 보기에 이 50통 이상이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했어요? 리미트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단 말이야. 한계를 넘어서 받는다. 한계를 넘어 받는 표현으로 이 50통 이상의 이메일 하루에.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50통 이상의 이메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메일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메일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로 빠르게 답장해야 된다는 불안감 등을 느낀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다음. 자, 이것도 뭐 좋은 문제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표 좀 써놓고요.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뭐와 뭐의 비교? 스케줄과 비전의 비교죠. 효나, 스케줄의 특성 어떤 게 있었을까? 회의주의로 생각해야 돼. 왜요? 너무 잘 말했어. 회의주의로 생각해야 돼. 머피의 법칙처럼 생각해야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스케줄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지? 가변, 불변? 변할 수 있어야 돼요? 변할 수 없어야 돼요? 그렇지. 스케줄의 불변의 성질 때문이에요. 스케줄 일정이라고 하는 건 절대 변하면 돼, 안 돼? 절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을 세울 때는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의주의적이고 머피의 법칙 등을 생각해서 과연 내가 이 일들을 다음날에 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만 일정으로 잡는다는 거야. 긍정적이고 낙천주의적인 생각과 반영된 거는 비전이죠. 그래서 일정과 비전에 대한 비교가 이 지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세울 때는 팀의 동기를 유지하면서 이것도 포인트죠. 회의주의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깎아낼 수 있는데 그 동기부여를 깎으면 안 되고 유지시켜줘야 된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정을 세울 때는 팀의 동기를 유지하면서도 회의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머피의 법칙을 존중하고 머피의 법칙을 존중하고 테스트 Q&A 팀의 비판적인 시각이 필수적이다.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벌써 12번이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사실상 전범위를 한 번 더 빠르게 내용 복습,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문법적인 건 따로 보셔야겠지만. 그리고 참 이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문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복습할 때 단순히 슬래시 금에서 해석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구문 분석을 해야 돼요. 문법에 대한 거 제가 직보 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제가 직보 시간에 가장 집중할 점은 시험 전날에 니들의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거거든요. 직보는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지금 말해줄 수 있어. 근데 지금 말하면 어차피 또 까먹어요. 특히 문법적인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많은 거를 까먹고 놓치기 때문에 직보 시간에 정리한 걸 드리면서 확인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 제일 핵심은요, 이것만 잘 찾아도 거의 절반은 맞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습할 때 단순히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복습할 때 무조건 뭐를 찾는 거를 중심으로? 주어 동사 찾는 걸 중심으로 하세요. 주어 동사 찾는 게 완벽하게 능숙하게 돼요? 그러면은 수식 구조를 찾으세요. 수식 구조라는 거는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는 관계대명사랑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만 파악해도 또 거진 20% 이상 가져가는 거고요. 이 두 개만 해도 어지간한 문법 거의 다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같은 접속사끼리의 비교, 뭐 대시나 왓의 비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형용사냐 부사냐, 동사냐 분사냐 이런 것들의 비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는 제일 먼저 주어 동사 수식 구조, 그리고 and나 but이나 or 기준으로 한 병렬 구조,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한 병렬 구조까지 확인해 주는 거를 1순위로 하세요. 이것만 잡아도 여러분들 문법 문제 어지간한 거 다 맞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회독 치는 친구들은 하루면은 영어 1회독 칠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 뭐 전국적으로 봐도 절대 많은 편 아니죠? 외부 지문 26개에다가 모의고사 21에다가 모의고사 5개니까 지문 26개. 모의고사 지문 26개면은 굉장히 할만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참 속상하면 속상한데 여러분 학교에 진짜 좀 깔아주는 친구들이 많잖아. 조금만 공부하면 정말 최악으로 떨어져도 제 생각에는 4등급입니다. 최악. 그러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했던 친구라면 기본적으로 3등급은 깔고 2등급을 디딤판 삼아서 1등급을 노려볼 만한 상황이라는 거야. 충분히 그게 가능한 학교에 있습니다. 그 이점을 이용하셔야죠. 이해하셨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 지문에서는 레이크 우버건 효과. 자, 이 레이크 우버건 효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레이크 우버건 효과가 뭐야? 누가? 그래, 이게 포인트야. 누가 더 뛰어나다? 자신이에요. 절대 남을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나다, 남들보다 평균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레이크 우버건이에요. 다른 사람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라 요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또 포인트는 학력과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레이크 우버건 효과도 커진다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생의 70%였지만 대학 교수는 90% 이상이었단 말이야. 그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재진술이었습니다.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레이크 우버건 효과도 높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바벨 PC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서도 알겠지만 나온다면 내용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내용 일치를 물어보기 좋고요. 핵심은 바벨 PC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보통 turn A into B 형태가 많이 나오죠. A를 B로 바꾸다라는 표현, turn 대신에 뭐 당연히 change라든지 transform이라든지 다 가능하겠죠. A를 B로 바꾸다 해서 A, 뭐를
다른 사람들의 말이에요. 타인의 말. 타인의 말을 뭘로 바꿔준 거야? 나의 언어. 타인의 말을 나의 언어로 바꿔준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바벨 fish라고 하는 생명체입니다. 타인의 말을 나의 언어로 바꿔줌으로써 타인의 말에 대한 이해도를 어떻게 해준다? 증가시켜준다. 근데 이 이해도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뭘 야기시킨 거야? 전쟁을 야기시킨 거야. 이유는 너무 잘 이해해서. 아이러니한 거죠. 너무 잘 이해해서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결론으로 막을 내린다는 거. 이해됐죠? 그리고 내용일지에 또 많이 나왔던 문제가 이 글의 저자는 영화를 만든 사람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소설이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지만 소설의 작가는 나오지만 영화를 찍은 감독은 안 나옵니다. 절대 소설의 작가와 영화의 감독이 같지 않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요 질문도 내용일치로 참 매력적인 질문이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뒤집기 때문이야. 우리는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은 애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쵸? 근데 이 지문에 따르면 자기 이미지를 위협받는 여자들이 더 어떤 태도로 보였다? 더 협조적인 태도로 보였다는 거야. 왜? 자기 이미지 회복을 위해. 이게 포인트죠, 이 지문에. 자기 이미지 위협받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미지 위협이라는 게 뭐였어? 당신 참 비협조적인 사람이야. 또는 당신 참 부주의한 운전자야. 이런 말을 말한 여자들이야, 들은 여자야? 들은 여자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말하는지 알겠죠? 우리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문법 문제였습니다. 당신들 비협조적이고 부주의해 라고 들은 이 자기 이미지에 위협을 받은 여자들이 공동체 연구에 더 협조적이었다. 그 이유는 자기 이미지 회복, restoration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restore. 회복을 위해. 그래서 쭉 같은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또 실수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공동목욕은 다혜야, 공동목욕은 사라졌어? 사라지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disappeared, 사라졌다. 과거형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 남아는 있다는 거야. 태희 혹시 어디 남아있는지 기억나? 어느 나라들? 그래, 형은 어디? 그리고 또 튀르키예, 또 재팬, 그리고 스웨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요 세 개의 국가들에서 남아있다 라고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공동목욕은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 었으나요. 뭐뭐였지만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얼도류의 양보 접속사 또는 while이라고 하는 양보 접속사, 이런 접속사들이 쓰일 수 있겠죠. 현대 대도시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 왜 현대 대도시에서는 거의 사라졌어? 대도시로의 전환을 반영하는 변화 중 하나이기 때문이야. 그럼 대도시로의 전환을 반영하는 변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무슨 관계? lose, 느슨한 상호관계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이 느슨한이라는 단어가 현대를 나타내주는 핵심 단어였다. 이해되겠어요? 이해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호학 얘기네요.
자, 이 기호학도 어지간한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시면 기호학에 대한 예시로 총 뭐가 나오냐면 단어 TREE라고 쓰면서 단어도 기호, 이미지도 기호, 소리, 몸짓, 물체, 생각도 기호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기호라는 게 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상징을 나타낼 때요. 어떤 대상을 상징한다고 하죠. 어떤 대상을 상징할 수 있다면 그건 기호야. 이해돼요? 예를 들어 내가 피나다 이것 조금 필요한데 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나타내는 상징이 뭐예요? 돈이야, 돈. 지금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게 의미가 뭔지 알았으면 내 이 행동은 뭐예요? 기호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머릿속에 돈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그것도 기호야. 내가 돈이라고 말한 이 말도 기호야. 이해하셨죠? 이 기호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두시길 바라고 나왔던 예시들은 요것들과 같다. 그래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해석될 때만 기호가 된다. 아까 말했죠? 내가 요 동작을 했는데 이 동작이 해석적 의미가 없어. 너네가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은 내 행동은 기호야 아니야? 아니야. 기호는 절대적으로 뭐가 될 수 있어야? 해석될 수 있어야만 기호다.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자, 이제 멀지 않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이 지문도 별표입니다. 내용 자체도 어렵고요. 내용일치, 순서, 문법, 주제, 제목, 요지 다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어지간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많은 작은 미술 운동들이 등장하여 추적하기 어려웠는데 그중 가장 급진적인 무슨 미술? 개념 미술.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이 개념 미술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미술 하면은 어떤 페미니스트 운동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Paintings on Canvas라는 단어가 나와. 캔버스 위에 있는 그림은 무슨 미술이야? 전통 미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미술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가야지 현대적인 것만을 담고 있다는 얘기, only modern만 나오면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지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답에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라고요? only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객관식 답지 볼 때 onl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또 애돌이 들어가 있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객관식 선지에 only와 애돌이 있으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급진적인 개념 미술은 예술작품 대신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생성. 이는 페미니스트 연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페미니스트 요게 핵심이라서 얘만 나왔지만 총 몇 가지가 예시 나와요? 3가지가 예시 나오죠. 벽에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뭐 painting on the wall. 여러분들 좀 쓰세요. 좀 비참한 그냥 painting on the wall.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camp out이었어요. with 코요테와 함께 camp out. 어디로? 뭐 갤러리, 미술 갤러리였던 걸로 기억나요? 미술 갤러리로의 코요테와 함께 캠프 나가는 것.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에 대한 처우 문제? 원주민의 처우 문제. 원주민의 처우 문제를 야기시키고자 생각하게 만들고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여기서 나온 페미니스트 운동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paintings on canvas가 의미하는 게 뭐 요런 거예요. painting on the wall. 벽에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캔버스 위에 있는 그림 전통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뭐가 나와요? 여자들이 크래쉬 어떤 공연이나 이런 데를 무단 침입해서 뭐 하느라? 팜플렛을 나눠주느라.
근데 분장이 무슨 분장? 고릴라 분장입니다. 이해돼요? 이런 것 또한 개념 미술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 지문의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지문도 여러분들이 꽤 어려워하는 지문입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시가 주제가 아니에요. 이 지문의 주인공은 시가 아니라 시의 주제입니다. 시의 주제가 다양하다. 시 자체가 시의 주제일 수도 있고 한 단어가 시의 주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시의 주제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된다?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 시는 주제 외에도 소리와 아름다움, 형태적인 거죠. 이런 형태적인 것으로도 그 가치를 더했다. 시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면 틀린 겁니다. 무조건 뭐? 시의 주제예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이 쓸데없는 지문. 이 쓸데없는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걸로 기억나는 것은 삽입이었습니다. 삽입 문제에서 but이 들어가 있는 문장 앞에 들어가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만 좀 다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앞에 뭔 얘기가 나왔었냐면 인터뷰가 면접이 직업 채용으로 연결될 거다 안 될 거다. 직업 채용으로 연결 안 될 거다라는 걸 둘이 뭐 했대요? 확실하게 결론을 짓고 시작했대.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인터뷰 대상자에게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러나 그 대상자는 어땠다? 주원아, 그 대상자는 어땠다? 이 지문의 그냥 핵심이잖아. 그는 어땠다? 그렇지.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 이게 글의 핵심이었잖아. 나 한 사람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 내가 인터뷰 면접한 거를 직업 채용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했는데도 엄청 열정적이었어. 그래서 내가 한 인터뷰 중에 가장 길었어. 그 사람 말하는 거 너무 열정적이었고 나도 듣는 것도 열정적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중 하나야. 너무 열정적이었거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 뭐 나왔던 그 문제 그대로 삽입형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어지간하면 내용일치 문제 또는 순서 문제 나온다면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지문이라서. 자, 마지막입니다. 사실 나오면 제일 좋은 문제예요. 하나 공점이다. 앰뷸런스 지문 너무 쉽거든요. 근데 쉬워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요. 우리 지문 26개인데 그 26개 중에 지문 하나당 보통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까지 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많이 버려지면 5개, 적게 버려지면 3개까지 버려질 겁니다. 그렇게 지문이 버려질 걸 뭐가 버려질지 예측하고 공부 안 하는 거는 되게 현명하지 못하겠죠. 본인이 그런 찍시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 앰뷸런스 지문 너무 간단한 지문이라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 말하기 뭐하네요. 봅니다. 이 앰뷸런스 지문은 애초에 순서 문제로 쓰기 딱 좋은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로 쓰기 좋은 문제고요. 내용 일치로 쓰기도 괜찮은데 순서 문제로 나올 때 그나마 배점이 가장 높을 거예요. 이 지문은. 이 지문이 배점이 가장 높을 때의 경우는 순서 문제일 때고요. 순서 문제를 제외한 뭐 내용 일치라든지 주제라든지 제목 문제가 되면 배점이 매우 낮을 겁니다.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구급차는 자 여기서 그나마 너희들이 헷갈리는 게 나폴레옹의 주치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거지만 구급부대, 구급차 부대를 만든 사람은 몇 사람이다가 포인트야, 현아? 한 사람이 만들었어? 몇 사람이 만들었어? 여러 사람. 아, 여러 사람이 만들었어? 두 사람이지. 누구랑 누구? 나폴레옹의 주치의 도미니크 그리고
최고의 외과 의사였던 누구? 페르시. 요 두 사람이 만들어서 구급차 부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구급차 부대가 최초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전쟁에서 사용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큰 성공을 거두고 다른 나라들이 선례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제정에 큰 기여를 했다. 국제법 제정. 국제법 제정으로 연결했다. 그래서 글의 내용 일치를 볼 때 당연히 전쟁 중에는 앰뷸런스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용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얘는 사실 요거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급차 부대를 만든 두 사람을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도미니카랑 페르시. 여기까지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지문에 대한 내용을 정말 빠르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사실 문법적인 것까지 좀 같이 볼까 했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초과되고 오버돼요.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개별 피드백을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문법 프린트 본고 드린 거 보고 이해하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 개별적으로 지금 뭐 몇몇 친구들 잘 질문해주고 있거든요. 그 질문하는 내용 계속 잘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내용 정리, 모의고사 관련 지문 5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문제 풀어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 대비 마무리가 될 거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에 마지막 직보가 들어가야 될 텐데 직보는 뭐 당연히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아마 그때까지 드린 문제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지간하면 첨삭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지간하면은 각 그 단체로 미션을 주고 해야 할 거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마지막 최종 피드백을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안 오고 나 혼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좀 손해를 볼 겁니다. 분명히 혼자 하셔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는 걸 알지만 뭔가의 도움이 조금 곁들여지면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지금도 저랑 같이 보면서 봤으니까 40분 정도의 지금 전범위 내용을 한번 쭉 훑었거든요. 너희들이 영어를 읽으면서 한 바퀴를 쭉 돌리려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오늘 한 이 리마인드 활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도 할 수 있으시라고 제가 드린 자료 계속 넘기면서 이거 내용 정리 찾아보기 귀찮잖아. 그래서 내용 정리만 된 거 드린 거니까 요 내용을 자주자주 확인하시면서 특히 저는 지금 안 봤지만 여러분들은 뭐도 봐야 되냐면 위에 요 문장 단위 추출 내용 있죠? 이거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면은 문장 삽입이랑 순서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돼요. 현서라서 무슨 미스테리예요. 순서를 너무 약해. 그래서 순서랑 삽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요거 잘 활용하세요. 이해하셨죠? 자, 고생하셨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